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오버나잇 RRP, 즉 미국 연준의 영래포 금액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현재 한 2조 5,5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규모가 있고요. 최근 며칠 동안에 한 3일 동안에는 무려 3,325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마지막 날에는 2,450억 달러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꼭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의 의미 정확히 한번 찾아보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연준이 QT를 하고 있는데 이게 950억 달러죠. 하기로 한 게요. 매달 950억 달러니까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무려 하루 한 3일 만에 그거의 3배가 넘는 3,30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 얘기는 오버넷 RRP라든지 또 영래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좀 걱정 어린 눈길로 시선으로 이걸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QT를 통해서 950억 달러씩 매달 줄이기로 했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그만큼 지급준비금이라든지 그런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거에 무려 3배가 달하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면요. 이 그래프에서는 좀 잘 안 나타나는데요. 예전 거를 보면은 여기 한 대략 2016년, 18년 정도에 그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요 날짜를 다 보면은 3월 말, 6월, 9월, 12월 분기 말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어떤 금융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거 말고도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제가 보는 가장 큰 거는 이 바젤 3 규제 때문에 그런데요. 바젤 3 규제는 은행의 레버리지를 규제를 하잖아요.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자본금 분의 은행의 자본금 분의 그 전체 자산 크기 그걸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바젤 3는 예를 들어 이거를 5%를 유지해라, 6%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만 했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하고 영국은행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매일의 대차 대조표의 평균 분기니까 대략 한 90일 평균이 되겠죠. 그 90일 평균이 이게 3% 또는 5%, 6% 요게 맞추게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회계 관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계 은행은 재밌는 게요. 여기는 분기 말에 당일의 대차 대조표를 딱 봐가지고 요때가 5%, 6%를 넘겨야 된다. 이런 규칙 또는 회계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분기 말에 미국이나 영국은행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유럽계 은행들은 특히 스위스 은행, 그 다음에 유로 지역에 있는 은행들은 분기 말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바젤 3에 의해서 분기 동안에는 대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업 활동도 많이 해서 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었다가 분기 말에는 이 바젤 3의 그 레버리지에 맞추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축소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분기 말에 보면은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이 레포 시장에서의 차입을 하는데 레포 시장에서 차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은행의 자산이 100, 부채가 80, 자기 자본이 20이었는데 레포 시장에서 차입을 하면은 부채가 늘겠죠. 레포 차입 20만큼 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포를 차입했으니까 현금이 자산에 생기겠죠. 그럼 이 현금을 갖고서 은행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레버리지가 전체 자산은 120이고 자기 자본은 20이니까 120 나누기 20, 즉 6배에서 분기 말이 되면은 이 레포 시장의 차입을 없애버립니다. 즉 레포 시장에서 차입했던 거 갚거나 이제 더 이상 차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레버리지가 100 나누기 20, 즉 5, 6에서 이전에 6에서 5로
6배에서 5배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레포 시장에서 이 유럽계 은행은 차입을 하면은 그거를 빌려주는 데도 있겠죠. 대출해 주는 데도 있었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MMF라고 하는, 여기는 단기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먹는 그런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당연히 레포 시장에서 예전에 돈을 계속 빌려줬는데 돈을 필요로 한 사람이 돈을 빌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레포 시장의 대출이 당연히 여기는 축소되겠죠. 그러면 이 MMF는 그 돈이 남겠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좋은 창구가 있죠. 바로 영레포, 오버넷, RRP의 예치를 딱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분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은 바로 이런 피크들이 이렇게 꼭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분기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것도 12월 말 분기에 의해서, 분기 말에 생기는 레버리지 축소, 요거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계 은행이고 요게 유럽, 뭐 기타 은행 이렇게 있는데, 미국계 은행은 분기 말이 되든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이렇게 좀 평온하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대표적으로 대조적으로 유럽계 은행은 분기 말에 그 레포 시장에서 맡긴 그 담보, 레포 시장 활동이 줄어들겠죠. 담보가 줄어든다는 거는 레포 시장에서 자금 차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담보가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 다시 올랐다가 또 3월에 또 6월 말에 12월에 뭐 9월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포 시장에서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금은 다시 오버넷 RRP, 즉 그 영레포 시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바젤 3에서 레버리지를 규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 5% 이 정도 딱 규제를 했는데, 이게 국가별로 미국하고 유럽계 은행이 다른 회계 관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거냐면요, MMF하고 외국계 은행하고의 레포 거래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3, 6, 9, 12월에 이렇게 그 레포 거래가 쭉 늘어나다가 분기에 팍 줄고 분기 말에 3월에 6월에 9월에 이렇게 팍 주는 거 여전히 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앞에서 말했던 이런 분석이 이렇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뭐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제가 볼 때 일단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자산과 부채로 나눠서 부채 부분을 보면은 총 부채는 유통하는 화폐, 뭐 100달러짜리, 뭐 10달러짜리 이런 화폐들이 있겠죠. 그거에다가 TGA, 이거는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계좌죠. 그 다음에 영레포 계좌, 그 다음에 리저브, 지급준비금,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짧은 순간에 보면은 유통화폐는 변하지 않죠. 얘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TGA도 뭐 최근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한다면은 여기가 하는데, 총 부채도 뭐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하루 이틀 사이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RRP, 즉 영레포가 증가하면은 리저브가 감소하겠죠. 자, 그럼 순간적으로 지금 3일 동안에 이게 3천억이 증가했으니까 리저브는 뭐 대략 3천억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가끔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19년에 그때도 1차 QT를 하고 있었을 때였죠. 1차 QT를 하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감소하고 있었고 축소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리저브, 지급준비금도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9월 17일부터 해서 며칠 사이에 TGA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때 대략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2천억 달러 가량이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TGA가 늘어났다는 거는 세금을
세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 시즌이 돼서 세금을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그게 미국 정부로 가는데 기업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미국 정부 계좌로 보내겠죠. 그럼 미국 정부는 그거를 TJ 계좌로 연준에 예치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돈을 빼니까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그 TJ가 증가했던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QT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상당히 빠르게 감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갑자기 감소하니까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영업 방침에 의해서 지급준비금하고 전체 자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 이걸 항상 여기 면밀하게 리스크 관리팀에서 그걸 주시하면서 있다가 그 지급준비금 수준을 이걸 딱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레포 시장에서 그때는 이게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요즘은 뭐 레포 시장에서 레포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레포 이자율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금리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레포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레포 시장 대출을 갑자기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레포 이자율이 금리가 갑자기 뭐 한 3%에서 6%, 10%까지 뛰는 그런 위기가 발생했고, 그리고 연준의 아주 굴욕적인 QT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게 지금 벌어졌던 일인데요. 최근 일을 한번 이제 보면요. 일단 QT는 한 달에 950억, 뭐 거의 1000억 달러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 시즌이 돼서 세금이 뭐 2천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TJ가 늘어나면서 2천억이 또 감소하겠죠. 그 지급준비금이요. 그리고 또 분기별 오버나잇 RRP, 분기별 영래포 증가가 같이 요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은 대략 6천억 달러의 지급준비금 감소가 예상이 되죠. 지금 대략 한 3조 1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벌써 2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아주 급격한 지급준비금 감소가 아주 이제 최악의 상황에 그런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새로운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런데 예금 확보가 쉽지 않으면 일단 기존에 했던 대출들 새로 대출하는 것 중단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출 회수하는 그런 걸 하겠죠. 이랬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2019년 레포 위기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유 자산을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은행이 보통 갖고 있는 보유 자산에는 국채, 뭐 MB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매각하면은 그 자산 가격이 급락하겠죠. 그러면 이 수익률은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건 또 언제 있었냐면은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당시에 국채시장 위기가 바로 요 사건을 그대로 보여줬던 그런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재할인 창구로 가겠죠. 재할인 창구 최근에 제가 한번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죠. 재할인 창구는 올해 22년 하반기에 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재할인 창구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상설 레포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거는 연준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이걸 했다는 건 만약에 이렇게 된다. 스탠딩 레포로 갔다. 이건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사실 QE하고 거의 유사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근의 흐름을 보고서 이게 뭐 그냥 분기마다 늘상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지금 QT 그리고 또 TGA 요거 그다음에 또 분기 말에 영래포 증가하는 게 우연히도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면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한번 염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래포 시장 증가 뭐 그냥 단순히 분기 말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의 깊게 앞으로도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버나잇 RRP, 즉 영래포 시장 최근에 급증한 영래포 시장 규모, 요거 의미,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